안녕하세요. 2017년 7월 17일 제헌절 월요일 피노이 910 시작합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을 지나고 나면 늘 이 눈에 띄는 뉴스들이 넘쳐나서 뭐부터 전해드려야 할지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필리핀의 사건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려야겠네요. 현지 시각으로 어제 밤 9시경 쾌전 SM 놀스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이 10시 30분경 모두 진압이 되었는데요. 휴일 저녁 시간에 발생한 사고로 자칫 큰 피해가 올 수도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프니 오퍼레이터와 운전기사들의 시위로 메트로 마닐라 지역의 일부 학교에서 학교 휴교가 실시되었죠. 요즘 필리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프니 현대화 사업에 반대하는 지프니 기사들의 시위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제헌절이라서 이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하는데 지난 휴일 동안 한국에서는 대형 뉴스들이 많아서요. 제일 큰 뉴스는 비 소식입니다. 충청도 등 일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비가 내려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사망자도 2명이 발생을 했고 그 밖에 엄청난 재산 피해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4대강에는 충청도 지역의 금강도 포함이 되어 있죠. 4대강 사업의 주요 목적이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등이 그 목적이 있는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도 그렇고 그전에는 물이 부족해서 모내기를 못할 정도였죠. 지속적인 녹조 발생도 그렇고요. 4대강 사업이 정치적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진행된 사업인지는 개인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당초 목적이었던 물난리를 방지하고 부족한 용수를 확보하고 또 생태계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목적에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수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더 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속한 복구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뉴스는 국제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미 의회에서 처음으로 공식 제출되었네요. 그동안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 셔먼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사법 방해 혐의로 탄핵안을 발의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탄핵안이 실제 정치적으로 힘을 받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 그래도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좀 뜨끔하긴 했을 테니까 말이죠. 부디 이런 미국 내의 정치적 문제가 한반도 등 대외적인 이슈를 풀어가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910을 어떻게 만나고 계시나요? 피노이 910을 만나는 4가지 방법. 먼저 스마트폰에서 팟빵 어플을 설치한 후 피노이 910을 검색해 구독하세요. 페이스북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피노이 910과 친구가 되세요. 유튜브에서는 피노이 910의 그날의 방송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에서 PINOY910 피노이 910을 친구 추가하세요. 월요일에는 역시 좀 뉴스를 정리하기가 쉽지 않네요. 한국이든 필리핀이든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요. 주말에는 뉴스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 필리핀에서의 교육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교육 부분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도 또 부모들의 인생 계획도 결국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그 중심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국가 정책도 그렇고요. 오늘은 필리핀 전문가 중 특별히 유학 컨설턴트를 모시고 필리핀 조기 유학과 어학연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저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필리핀 전문 유학원을 하고 있는 장성무라고 하고요. 네, 인터넷에서는 필리핀 푸우짱이란 닉네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처음 필리핀을 접하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 일을만 하고 있어요. 예. 이거 좀 뭐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이게 보통은 이제 그 필리핀에서 그 한국 이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보통 이제 영어로 닉네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푸짱이라고 하는 닉네임은 사실 물론 이제 푸가 영어긴 하지만, 예, 예. 네. 조금 특이한데, 이거 뭐, 어떻게 이런 닉네임을 사용하시게 됐어요? 네,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상담을 할 때 학생들한테 연수 전에 그 영어 이름을 만들어라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네. 닉네임.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다른 닉네임을 썼었는데 이제 제가 약간 좀 동글동글해서 곰이랑 좀 비슷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예, 예. 또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푸라는 위니 더 푸의 그 캐릭터가 생각이 났고 제가 장씨라서 푸짱, 아, 푸짱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예. 학생들이 이제 뭐 푸짱님, 푸짱님, 푸오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닉네임을 이제 저도 기억하기도 좋고 해서 이제 푸짱이라는 닉네임을 쓰기 시작했어요. 예. 아유, 저 푸짱 오빠라고도 불러주신다니 참 부럽습니다. 네, 뭐 저희가 좀 여학생이 많았습니다. 예, 예. 그, 지금 하시는 업무가 그 유학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유학 에이전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좀 제가 이제 이 팟캐스트를 운영하면서 교육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여러분들의 얘기를 전화 연결을 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제 뭐 어학원을 직접 운영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유학을 가 있는 뭐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은 이제 에이전트 일을 하시는 거니까 조금 다른 시각에서 네, 필리핀의 이 유학과 뭐 어학연수, 조기 유학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네, 이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네, 뭐 유학을 우리나라 이제 학생들이 유학을 가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뭐 특징이나 뭐랄까 장점 같은 거 그런 게 뭐가 네. 있을까요? 아, 네. 우선 필리핀이 지금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거는 약 10년 정도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같은 영어권 나라가 인기였는데 지금은 뭐 필리핀 어학연수, 뭐 필리핀 연계연수 이런 얘기가 생겼을 정도로 필리핀에서 공부하고 뭐 다른 나라로 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가깝다라는 점입니다. 지리적인 장점. 네. 예, 예. 좀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항공료도 저렴하고요. 네. 그다음에 영어를 친숙하고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나라라는 점이에요. 필리핀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대부분은 모르시는데 세계 3위 영어 사용국입니다. 그래요? 예, 1등이 예. 네, 1등이 미국, 2등이 영국, 3위가 필리핀. 그러면 저기 필리핀이 호주보다도 더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건가요? 더 많이 사용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은 예, 예. 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또 특이하게 1년에 200명 정도의 영어 선생님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나라기도 하고요. 아, 실질적으로 뭐 간호사나 이런 필리핀 사람들도 미국에서 많이 취업을 해요. 그래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이고, 되게 좀 편하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나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음. 어학연수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은 맨투맨 수업이에요. 학생이랑 선생님이 1대1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고, 뭐, 내가 영어를 못 했는데 그룹 수업에서 딴 사람 눈치를 보느라고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선생님이랑 나랑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영어를 말할 수 있고, 틀린 점은 선생님이 잡아주기 때문에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예. 가장 큰 저는 장점이라고 하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와 가성비가 훌륭하다라는 가성비. 네, 두 가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잠깐 그 맨투맨 수업하는 거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네, 사실은 한국에도 뭐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어학원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런데, 예, 예. 우리나라 학원에서는 보통 회화 수업 같은 데면 뭐 1대 10에서 1대 15 정도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50분 수업을 하게 되면 1인당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예요. 근데 필리핀을 가면 선생님과 내가 50분 수업을 하면 최소 15분에서 뭐 많게는 25분까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제 뭐 리딩이나 문법적으로는 강한데 실질적으로 말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이런 네네. 학생들은 갔을 때 최대한 스피킹을 많이 할 수 있어서 효과가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이 좀 1대1 멘토 수업이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장점도 있지만 조금 네,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거나 이 이제 네, 외국 선생님하고 그냥 단둘이만 딱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긴 있는데요. 뭐 실질적으로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 뭐 ABCD, 뭐 선생님이랑 영어로 논다라는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사실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게 이제 맨투맨 수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 어린 아이부터 뭐 나이 70대이신 분들이 갔을 때도 뭐 한국에서도 영어를 싫어했던 애들이 수업을 과연 뭐 하루에 6시간을 할 수 있을까 그 의문을 가졌던 어머님들도 우리 애들이 영어를 좋아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뭐 대치동이라든가 이렇게 좀 교육열이 높으신 분들도 네. 갔다 오면은 뭐 한국에서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이게 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뭐랄까 좀 필리핀 선생님들이 좀 체격도 작고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예, 체격도 네, 좀 작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좀 이렇게 만만하게 네, 좀 덜 두렵다 그래야 되나? 조금 이 덜 거부감을 가지고 좀 맞아요. 쉽게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네요. 그쵸. 이제 네이티브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고 자기네들 고집이 상당히 세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이제 국민성도 그렇고 상당히 친절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선진국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상당히 우호적이에요. 그다음에 아, 예, 예. 기다려줄 줄 알고 학생에 맞춰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뭐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아, 그 맨투맨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좀 장점들이 있겠네요. 그죠? 네, 예. 아, 그런 이제 특징이나 장점들을 뭐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필리핀 유학이나 어학연수가 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 뭐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또 그죠? 예, 그쵸. 예. 어떤 학생들에게 그래도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필리핀 유학이나 어학연수는 이제 가격 대비 효율을 중요시하는 분들한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필리핀 어학연수의 장점이 이제 가성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필리핀에서 하루 6시간 공부하는 거랑 외국에서 6시간에 공부하는 거랑 같이 비교를 했을 때 한 50% 정도의 비용으로 가능을 해요. 그 음. 다음에 영어 초급자, 중급자들, 이제 말을 잘 못하거나 뭐 처음 영어 아니면 좀 영어를 오랜만에 접하시는 분들은 이제 맨투맨 수업을 통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나만을 위한 수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룹 수업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필리핀 유학이 가장 잘 맞는 분들. 그다음에 뭐 비용적으로도 뭐 더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좋고요. 영어를 뭐 아주 잘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냥 영국이나 미국 가셔도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초급 단계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맨투맨 수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 그 벗어나서 중급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네요. 그러면. 그쵸. 그래서 아, 뭐 요새는 필리핀에서 3개월 정도 공부하고 뭐 캐나다나 미국 가서 6개월 공부하는 뭐 필리핀 연계연수라는 코스도 아, 한참 인기를 많이 예, 끌었었었어요. 예. 이 보통 그러면 이제 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는 이제 어학연수나 뭐 이제 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테고 그런 이제 어학연수에 대한 프로그램이고 네, 제가 오늘 좀 여쭈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유학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기 유학에 대한 네, 내용들을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네, 네, 이 조기 유학이라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고등학생 이하 학생들 이 유학을 가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잖아요. 네, 네, 예. 보통 이 조기 유학을 하기에 좀 적합한 뭐 학년 나이 네. 어느 정도가 적합할까요? 우선 이제 조기 유학의 나이는 사실 어릴 때 갈수록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이제 부모님과 함께 유학을 가는 경우는 요새는 유치원 때부터도 많이 가세요. 그래서 그래요. 예, 네, 예. 유치원 초등학생들 때 가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같이 못 가셔서 아이만 보내야 되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는 보통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시는 게 좋고요. 어, 그다음에 해외 대학 입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3 때 성적부터 학교 성적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전에는 국제학교를 입학을 하는 것이
적합한 나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한국 그 학년으로 중3이 되기 전에 그쵸. 이제 국제학교를 가야겠다 싶으면 이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 게 적합하다. 네, 그다음에 아, 부모님이 가셨을 때는 어릴 때 갔다 오시는 게 유리하고요. 영어적인 측면에서. 가능한 한 이제 어렸을 때. 근데 이제 생활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이제 그럴 경우는 부모가 동반할 경우는 어린 나이도 가능하고 네, 이제 조금 그 이제 혼자서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현지에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가디언이나 뭐 이런 선생님들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부모가 떨어져서 혼자서 생활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중학생 정도는 돼야 뭐 그렇게 지금 추천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보통은 중학교 1학년이고요. 좀 빨리 가는 학생들은 이제 4학년, 5학년 때부터 가기도 하는데, 뭐 4학년 학생들은 가서 엄마 보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중학교 1학년도 네, 그때도 좀 어리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렇다고 또 너무 나이가 더 그거보다 더 들어서 가면 또 이제 적응하고 그 다음 또 진로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죠? 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린아이 될수록 영어를 습득하는 능력이 좀 더 빨라요. 그래서 네. 뭐 필리핀 학교를 가서 영어를 수업을 들으려면 이제 늦어질수록 영어 실력이 더 높아야지 유학을 갔을 때 효율적이거든요. 네. 아니면은 그 학교 입학을 위해서 또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이 같이 갔을 때는 어릴 때, 그다음에 아이 혼자 보낼 때는 한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때가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기사 뭐 그 애들 간에도 똑같은 학년이라 그래도 조금 더 이게 좀 뭐랄까 좀 철든 애들도 있고 뭐 나이가 들었는데도 보면 어린애 같은 애들도 있고 하니까 그거 잘 네, 봐서 결정하셔야겠네요, 그죠? 그쵸. 어, 이게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조교학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중에 네. 이거 우리 애 필리핀에 보내가지고 영어 공부하러 보낸데 얘가 따갈로그만 배워가지고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네. 그 어떤가요? 우선은 필리핀 조기 유학의 형태를 보면요. 크게 공립학교, 사립학교, 국제학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네. 근데 공립학교가 이제 일반적인 필리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고 따갈로그로 수업을 해요. 근데 이런 네. 곳은 우리나라나 외국인이 학생을 보내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는 학교는 필리핀 사립학교와 국제학교 두 가지고요. 이 예. 학교들은 다 영어로 수업을 하게 돼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 사립학교라고 하는 곳들은 네. 뭐 뭐 학비라든지 뭐 어떤 학교들인가요? 우선 이제 사립학교는 그 지역에서 필리핀에서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네. 그래서 뭐 가장 뭐 일반적으로 세부 지역이라고 하면 뭐 많은 학교들 중에서 보통 학비는 1년에 뭐 한 200만 원에서 뭐 500만 원 정도인 학교들이 가장 많고요. 아, 그 지금 그 학비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학교에다가 내는 수업료. 네. 그래서 뭐 가성비를 아까부터 말씀드렸는데, 뭐, 네네. 1년 다니는 학비도 저렴해서 많이 다니시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설적으로도 뭐 수영장이 있는 학교도 있고, 농구장이 있는 학교도 있고, 그 동네 부자들이 다니는 곳이라서 예.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식 12년제 커리큘럼을 쓰는 곳이고, 학비는 비싸지만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시설과 교육 수준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국제학교를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국제학교라고 하는 데가 그럼 학비가 말씀하셨던 그 사립학교보다 조금 더 비싸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사립학교보다는 조금 더 비싸고요. 보통 1년에 한 1,300만 원에서 좀 비싼 학교는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학비가. 네, 예, 예. 그러면 그 지금 이제 세부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거니까 네. 그 세부 지역에 있는 국제 학교들은 어떤 학교들이 있나요? 뭐 세부는 국제학교는 사실 세부 인터내셔널 스쿨이라고 부르는 CIS 국제학교 하나만 있고요. 네네. 나머지는 대부분 사립학교예요. 그래서 뭐 세인트 프란시스, 세이지, 우드리지, 브라이트 뭐 이런 사립학교. 그다음에 이제 사립학교 중에서도 약간 인터내셔널에 가까운 학교들이 있어요. 네. CIE라든가 뭐 싱가포르 스쿨이라든가 이런 학교들을 이제 한국 학부모님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음. 그 학교에 그러면은 이제 또 하나 염려되는 게 우리의 이제 영어도 좀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놨는데 네. 너무 한국 학생들이 많다거나 이제 아까는 이제 따갈로그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또 가서 이렇게 내내 한국말만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염려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죠.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가서 100% 영어만 사용을 하기 힘든데요. 네. 이제 일반적인 사립학교나 국제학교는 이제 한국인 쿼터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보통은 30% 미만으로 자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학년들은 사실 한국 애들끼리 있어도 영어를 쓰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요. 이제 중학교 넘어가는 애들은 한국 애들이 2명이 있어도 영어를 쓰고 10명이 있어도 영어를 써요. 그래서 국적 비율은 사실 크게 중요하게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세요.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뭐 이러다가 좀 집에도 오고 그러면 한국말도 좀 쓰고 이래야 된다고 사실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24시간을 영어로만 생활하기를 바라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니까요. 제가 그래서 좀 여쭤본 거고. 근데 우선 조기 유학을 가면 이제 영어 때문에 가는데요. 이제 네네. 어릴 때 간 학생들은 사실 자기네들끼리 쓸 때도 이제 영어가 더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조기 유학을 가서 현지에서 이제 국어 학원을 다니는 분들도 있으세요. 어릴 때 간 애들은 이제 영어가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월화수목 금토일은 아는데 수요일이 웬즈데이인데 수요일이 뭐지? 이게 이런 거 이제 국어 한글 땅 같은 데 가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 그러면 이 조기 유학을 보내놓고 나면 이 부모님들도 이 자녀들하고 얘기를 좀 잘 나누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우선 부모님들이 영어를 잘 하셔야지 예, 이제 예. 학교 선생님들은 다 영어를 쓰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학교 통지문도 다 영어로 오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머님들 내가 왜 영어 공부를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살 때 어머님들의 영어 실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네. 저희 어머님 중에서는 내가 우리 애를 위해서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어 실력이 떨어지면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더 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어머님들도 계십니다. 굉장한 그 모티브가 되는 상황이네요. 네. 아, 참. 아이들 영어 공부 때문에 그 부모도 같이 영어 공부, 뭐 영어 공부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요. 같이 그렇죠. 공부, 그래서 이제 예, 예. 뭐 해외에서 이제 유학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이제 방학 때는 또 세계적으로 해외 여행을 많이 다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네. 영어를 조금 더 많이 아이들이 이제 세계적인 문화도 많이 접하고 뭐 그 나라에서 쓰는 영어도 많이 접하고 또 어머님들도 또 같이 다니는데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는데 또 어머님이 영어를 못하면 아이들이 또 깐이 그렇죠.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 예, 예. 야, 그 말씀하시니까 진짜 그 부분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 같네요. 네. 그 보통 이제 그 세부 지역의 경우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아이들만 이렇게 유학을 와 있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 부모님 뭐 두 분 다 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뭐 예를 들면 엄마만 하고 이렇게 와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보통은 한부모님이 많죠. 예, 예. 그러니까 아이만 와 있는 경우하고 이렇게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이렇게 같이 와 있는 경우하고 어떤 경우가 더 많죠? 어떤 경우가 더 많냐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돈을 벌고 아이만 이제 보내는 경우와 네, 이제 예. 아버지가 혼자 버셔야 하는 분들은 부모님이랑 아이랑 같이 보내서 이제 같이 케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학원 저희가 보내는 이제 관리형 유학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세수하고 운동하고 밥 먹고 학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학교에서 배운 거 과제 시키고 밥 먹이고 다시 맨투맨 수업 시키고 잠들 때까지 관리를 해줘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예, 예. 주말에는 뭐 같이 뭐 외식을 한다거나 영화를 보여준다거나 뭐 바닷가 가서 논다거나 이런 액티비티 같은 걸 다 하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아이랑 같이 가면 이제 바깥에 집을 구해서 살면서 픽드랍을 시키거나 뭐 방과 후에 뭐 어머님이 챙겨주시거나 뭐 주말 활동 같은 거 이제 같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음, 그 두 가지는 비율은 제가 봤을 때는 한 50대 50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조기 유학을 그렇게 하고 네, 이제 어느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제 뭐 더 필리핀에서 더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이제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보통은 어떤 진로들을 갖게 되죠? 우선은 이제 필리핀을 간 많은 학생들은 이제 목적을 미국 대학이나 해외 대학 입학으로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조기 유학도 단기로 1, 2년만 하고 오시는 분들은 단순히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 이후에 가는 학생들은 우리나라 대학보다는 해외 대학 입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아이비리그를 가는 것보다 필리핀에서 아이비리그를 가는 비율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고, 필리핀의 국제학교들 중에서는 AP 과정이나 IB 디플로마 과정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 대학이나 유럽 대학을 갈 때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아, 필리핀에 그런 또 이 제도가 있네요.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연예인들 자녀들도 나름 많이 필리핀 국제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뭐 금수저들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필리핀 국제학교 다니고, 뭐 더 좋은 뭐 그런 제도를 해서 우리나라 뭐 특례 입학으로 좋은 대학을 오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또 그런 점을 또 좀 고려를 해볼 필요도 있겠네요, 그죠? 어떤 네. 분들 이제 자녀들의 장래를 놓고 이제 부모들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게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계속 네. 이 궁금증이 더 많아지는데, 이게 시간 제한되어 갖고 뭐 더 많이 뭐 질문을 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또 더 질문을 드려야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사실은 제 네.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갑자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성공적인 필리핀 조기 유학을 위해서 이거 네. 출발하기 전에 한국에서 네. 이거 정도는 최소한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 하는 게 있을까요? 우선은 해외에서 공부를 하러 간다고 하면 우선은 어느 정도 고생할 각오를 하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가짐. 내가 예. 네, 영어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필리핀은 사실 후진국이에요. 그래서 1970년대와 2000년대가 공존을 하고, 우리나라는 사실 빨리빨리 문화지만 여기는 되게 느릿느릿해요. 그래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를 위해서 얻는 거를 참고 그 문화를 인정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어 공부 실력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이 마음가짐이 일단은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네요, 일단. 그죠? 그렇죠. 뭐든지 마음가짐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갖고 잘 적응하게 됩니다. 이거 유학 생활에서도 결국 그게 또 진리네요. 예. 오늘 하여튼 바쁘신데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제가 저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제가 필리핀 유학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금한 점이 많은데, 제가 그때 또 연결해서 또 좋은 말씀 더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질문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게시판에 방송 청취 소감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꾹, 하트 꾹 눌러주세요. 아이들을 외국에서 공부시키다 보면, 특별히 영어를 목적으로 공부시키다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엄마 아빠의 영어 실력보다 더 높아지기도 하죠. 부모의 영어 실력이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정말 부모 노릇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뭐 대학을 어디를 갔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오늘 달러당 페소 환율은 49.60, 원 페소 환율은 22.22입니다. 지난주보다 약간 내려갔네요. 내일 마닐라의 날씨는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 32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체감 기온은 42도라고 하네요. 세부 지역은 24도, 30도 예상되고 구름 낀 날씨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박이온은 16도, 21도입니다. 아침에는 좀 쌀쌀하겠네요. 오늘 월요일 피노이 나인텐은 여기까지입니다. 우기철에 건강 유의하시고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